여기 보시죠. 자, 앞으로 이건 개정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 아까 했던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개정 과목이 맞는데 지금 하는 취득원가라는 표현은요. 출제가 진짜 많이 되는 동네 중에 하나, 특히 이론하고 실기 둘 다 중요해요. 저기 취득원가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용어입니다. 저 설명 좀 해보면,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그 취득했다라는 게 산 거죠. 취득.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은 안 하죠. 자산을 취득했다라고는 표현은 하지만 비용은 사용했다, 썼다라고 하지 비용을 취득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취득하려면 돈이 나가야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그 말문제로요. 말문제 또는 계산 문제로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또는 취득원가는 어떠하다라고 하면 자산이 얼마다 그 말입니다. 취득원가. 알죠? 그래서 앞으로 취득원가 나오면 그 자산을 얼마 주고 사니, 금액을 얼마로 볼 거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취득원가라는 말이 나오면 자산이 될 금액은 얼마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 무시하시고, 여기 일단 무시하시고 아래 거 잘 보세요. 아래 거 되게 중요해요. 아래 거 많이 중요해요. 자, 별표고요. 자, 보시죠. 우리 이제 그 취득 부대 비용, 이것도 개정 과목은 아니에요. 자, 취득 부대 비용이 뭔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샤넬 가방을 외국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샤넬 가방을 외국에서 사시면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는데 배 타고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 배 타고 오면 당연히 운송비 들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 운송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비까지 지급하면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세관이라는 곳을 통과하거든요. 세관. 알죠? 그 세관에서 뭐 하냐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라는 세금을 부과해요. 관세가 뭔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관세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세관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통과할 때도 수수료가 나가요. 알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방을 사셨죠? 근데 가방을 여러분들이 내 가방으로, 좀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회계는 이런 표현 씁니다. 가방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운반비, 관세 통과하면서 비용, 수수료 썼죠? 그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요. 해당 자산을 취득하면서 부수적으로 쓴 거. 아시죠?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회계 전반에 걸쳐서 전반에 걸쳐서요. 제가 전반에 걸쳐서 중요하다라는 거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들어보시면. 자,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외국에서 외국에서 샤넬 가방 요즘 한 얼마예요? 저도 몰라서요. 한 500만 원이랄 때 500만 원? 요즘 좀 많이 계속 보니까 많이 올렸던데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하죠. 1000만 원이라 가정. 뭐 루이비통이라 할까? 루이비통 1000만 원? 알죠? 루이비통이 최근 1000만 원만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 1000만 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운송하면 좀 비싸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그 운송비가 한 10만 원 들었다라고 하죠. 맞죠? 10만 원에 관세 10만 원. 맞죠? 이렇게. 그다음에 통과하면서 수수료 5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루이비통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루이비통을 내 소유로 하기까지 부수적으로 25만 원 썼죠? 맞죠?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친구들이 야, 너 이거 루이비통 얼마 주고 샀어? 라고 하면 다 해서 1025만 원 주고 샀어. 이래요. 1000만 원 주고 샀어. 이래요. 1000만 원 주고 샀어. 이러죠. 누가 다 해서 1025만 원 주고 샀어. 봐봐라. 루이비통 1000만 원에 운송비 10만 원에 관세 10만 원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얘가 친구들이 그러죠. 쟤 또라이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회계는 그렇게 해요. 회계는 해당 자산되는 금액은 다 해서 얼마 주고 이 자산을 샀니라는 개념 써요. 그래서 1025만 원으로 가요. 가방을요. 그래서 여기 원칙은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 해당 자산이 더해요. 이게 더럽게 중요해요. 회계에서는요.
왜냐면 우리 회계에서 취득원가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회계에서 취득원가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영진이 해당 자산을, 이게 실제 법문구의 기준문구예요. 경영진이 해당 자산을 우리 회사가 원하는 상태 또는 원하는 장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취득부대 비용은 당연히 자산이 돼야만 해요. 회계 기준에 따라. 왜냐면 내가 원하는 상태는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까지 관세라는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샤넬 가방, 루이비통은 내 가방이 될 수가 없어요. 회계적 관점에서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통과하는 절차를 안 거치면 우리 회사에 오지도 못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회계에서 그 자산을 우리 회사 소유로 만들기까지 쓴 건 다 자산이지 비용이 아닌 거예요. 빨리 이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앞으로. 그렇죠?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또 사례 하나 들면, 여러분들이 차 사시면 취득세라는 세금 내실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차를 3천만 원짜리 차 사셨대요. 근데 이제 취득세라는 세금은 강제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 취득세라는 세금 안 내시면 여러분들 소유로 인정 안 해줘, 나라에서.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100만 원 내셨대요. 했죠. 그럼 우리가 차 가격은 얼마로 볼까요? 회계에서는 3,100만 원으로 봐요. 왜냐하면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그 차가 우리 회사 소유가 되거든요.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되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원칙은 자산이에요. 다만 변태가 있어요, 변태. 표현이 좀 그런가? 유일하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단기매매 증권이 단기매매 증권. 얘를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예외야, 이거. 예외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예외 뭐냐면 우리가 그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살 때도 수수료 내고, 이건 주식 살 때는 증권회사에 내는 거고요. 주식을 팔 때도 수수료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수수료 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회계적 관점에서는요, 그 수수료를 내야지만 주식이 우리 회사께 되죠. 내게 되잖아요. 수수료 안 내면 주식을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주식 사실 때 수수료까지 같이 낸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수수료도 원칙은 해당 주식에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외적으로 요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해요. 이건 단순 암기예요. 왜냐하면 실무상 때문에. 실무상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엔 단타 치는 거잖아요. 그럼 단타 칠 때 수수료 엄청나게 낸단 말이에요. 얘를 별도로 자산으로 일일이 다 잡는 건 너무 여러분 계산하기 귀찮다라는 거. 워낙 많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알죠?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편의상 그냥 비용 떨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죠? 근데 왜, 이거 외우셔야 돼. 왜 900번대로 처리하냐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매입하는 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니까 900번대 영업 외적인 비용 쓰는 거예요. 아셨죠? 암기 꼭 암기하지. 단기 매매 증권이 좀 예외적인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꼭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사례 좀 들어볼게요. 사례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사례 가지고. 자, 보시죠. 사례 해보면 여기요. 자, 사례요. 자,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민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금액 5,000원에 취득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수료 5만 원을 함께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안 던져줬어요. 계정 과목을 간접적으로 줬습니다. 어떻게 계정 과목을 간접적으로 줬냐면 여기에요.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쓰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이 단기적인 시세 차익 얻을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매입하면 단기 매매 증권 쓴다면서요. 맞죠?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다라는 뜻이에요. 되시겠어요? 우리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했죠. 주식이란 계정 과목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둘 중에 하나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수료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는 여기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했으니까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 늘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단기 매매 증권은 성격이 뭐였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자산이라는 거 외워주셔야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을 구입하면 취득하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이? 증가해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니까 차변, 취득하면 자산을 구입한 거니까 증가라서 그대로 차변이에요. 근데 문제는 1000주 곱하기 6,000원 쓸 거냐, 1000주 곱하기 5,000원 쓸 거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되냐면 시험에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게 요 단기 매매 증권에다가 액면 금액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액면 금액. 그럼 우리가 액면 금액이 뭔지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주식에서 액면 금액이요.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거는 낚시당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액면 금액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주식에 적혀져 있는 한 주당 금액을 우리가 액면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원면에 100원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액면 금액이 100원이라고 검색이 돼요. 알죠? 그게 제대로 된 용어인데 우리는 시험 목적상 그냥 주식에서의 액면 금액은 그 회사가 설립되었을 때 한 주당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시험 목적상 액면 금액은 그 회사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한 주당 그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알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지금 액면 금액이 100원이거든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식을 100원 주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그래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 금액은 쓸모없는 낚시자료예요, 낚시자료. 그 회사가 한 주당 5,000원에 설립된 건데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어쩌라고 그러죠, 그죠? 그 회사가 얼마에 설립됐든 나는 6,0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에서의 낚시는 액면 금액은 의미 없어요.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1000주 곱하기 6,000원 쓰는 거예요. 1000주 곱하기 5,000원이 아니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0주 곱하기 6,000원에서 600만 원 늘리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아까 했었지만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할 때 수수료를 비용 처리한다라고 했죠? 얘만 그러고 나머지 애들은 자산 사면서 수수료 낸 거 자산에 얹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럼 우리가 수수료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그리고 여기 수수료 냈다라는 거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대로 차변.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 5만 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서 나간 거 이 두 개 더한 게 나간 게 되겠죠? 보통예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감소니까 반대편 대변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74페이지 밑줄 좀 칠게요. 74페이지로 다시 오시고 자, 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진한색 글씨 밑줄이에요. 자,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수수료 등은 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밑줄 치시고 아래의 계정 과목은 차변의 수수료 비용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차변의 수수료 비용 보이시죠? 수수료 비용 밑줄 치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교재는요, 322페이지. 교재 322. 자, 교재 322페이지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 322페이지에 5번 문제고요. 자, 회사는 1014번 가주시면 되겠죠? 101회니까. 회사는 1014번. 101회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1014번. 네, 5번이 5번은. 네, 우성상사로. 자, 보시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보니까. 자,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그 단기 운용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우리는 뭐 다른 회사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대요. 그럼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 취득이에요. 그럼 여러분 단기 매매 증권 취득에서 가장 어렵게 되는 게 뭐냐면 액면 금액이다라는 낚시 던져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자산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인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 처리한다.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돼요. 알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발생한 별도의 수수료는 요건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액면 금액은 쓸모 없는 자료가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잘하셨어요. 해보면 그러면.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란 자산이 증가하죠. 이제 차변 대변은 좀 안 할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왔다 갔다 되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얘는 10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6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란 비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얘는 영업 외적인 비용이 984번 거셔야 되고요. 금액은 13만 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지만 요건 채권 채무가 세 가지 다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됐고요. 그래서 이 단기